프렘푸시 영상을 다 보시면 오늘도 재밌는 세계 소식을 정리해 푸쉬뉴스에 올려두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렘푸시입니다. 지금 중국은 마스크로 재미 보려다가 된통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미국은 C19 사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중국의 마스크 장난질을 이미 파악했고, 전 세계는 중국이 마스크로 어르고 달래는 외교전과 가격 뻥튀기로 재주부리는 왕서방의 꼴을 더 이상은 못 봐주겠다고 폭발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잔머리가 결국 자신의 발등을 찍고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C19 사태의 초기에 정확한 정보를 은폐하면서 외국으로부터 대량의 마스크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는 C19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 사실을 숨겨왔으며 도리어 많은 의료 장비를 비축하는 비열한 짓을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파악해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은 1월 수입량은 수술용 마스크가 278% 증가할 때 수출량은 48%를 감소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술용 보호복도 수입을 72% 증가했고 의료용 인공호흡기 수출은 45% 감소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외교전에 사용되고 있는 마스크도 초기에 대량으로 수입해 확보하고 있었던 그 마스크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엄청난 양의 마스크 등 의료 장비를 수출했는데 때로는 엄청난 폭리를 취했고 또 엄청난 분량으로 반품 조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C19로 국내가 힘들 때는 바로 마스크 등 의료 장비의 수출을 제한하면서 외부의 원조와 기부를 받아들였고 전 세계가 힘들 때는 다시 비싼 가격에 되팔고 있다는 것입니다. 4월 중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중국의 마스크 생산 기계는 돈을 찍어내는 프린터와 같다 라는 기사를 통해 중국이 전 세계의 현금을 끌어모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마스크 등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중국에서 우후죽순으로 공장이 신설되었고 현재로는 28,000여 개의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덜란드와 스페인 등의 지역에서는 반품이 되거나 일부 제품은 소각 처리되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수백만 장의 불량 마스크가 도착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중국 대사관은 업체 간의 계약상의 문제이다 라면서 도리어 큰 소리를 쳤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량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데에도 중국은 여전히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중국 동부에서 보거를 양식하던 작은 섬 장쑤성의 양종은 언제부터인가 마스크를 제작하는 공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지폐를 찍어낸다는 말이 떠돌 정도로 직물기가 계속 돌아갔고 시내 호텔에는 해외에서 온 바이어들로 방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활황은 부작용도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의 의료용은 여과율 95%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N95 같은 보호 마스크는 98%의 수준을 지켜야 합니다. 양종시 규제관리국에서 불시에 업체를 점검한 결과 많은 샘플들이 기준 미달이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40%의 여과율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3M 제품의 위조 마스크도 대량으로 발견되는 등 많은 해외 브랜드의 위조 제품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800여 개의 업체를 폐쇄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그들은 또 어디로 거미줄처럼 다시 이어지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미 해외의 많은 국가에서는 중국이 대형 마스크 제조업체들을 국유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이미 체결한 계약이 중간에서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해서 살펴보니 중국 정부에서 마스크 등 의료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해외 바이어들은 20년 동안 중국과 거래를 해오면서 최근처럼 갑자기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이며 중국 업체들도 중앙정부의 통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 즉 국유화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이 노골적으로 마스크 외교전과 장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은 크게 분노를 했습니다. 이미 파악된 대로 미국 당국은 올해 초에 수백만 장의 마스크를 중국으로 보내줬고 중국은 넙죽 잘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중국은 C19의 정확한 실태에 대해 은폐를 하고 있었고 해외로의 유출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마스크 부족은 여전하지만 중국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7일 중국 기업 60여 개 회사에 대해 미국 시장에 의료용 마스크 N95를 수출하는 허가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결국 생산 허용 중국 기업은 80여 개에서 14개로 줄었습니다. 그동안 미 당국의 규격 심사를 거치지 않은 마스크도 중국 자체 기관에서의 심사에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례 보증으로 유통을 인정했지만 계속적인 불량 발생 및 위생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지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일환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은 7일 FDA는 C19 관련 사기성 제품과 싸우고 있다는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일부 중국 제품들이 산업용 표백제 등을 사용하고 있음을 주의시켰습니다. 결국 해외 언론에서 중국이 체면을 차리려고 시작한 마스크 외교전은 체면을 잃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올 정도로 불량 제품은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의 양심도 없고 눈치도 보지 않는 왕서박의 낯짝이 얼마나 두꺼운지 참 대단합니다. C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중국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사태 초반에 마스크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한국에 있어 마스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약국마다 마스크가 배치되어 있고 시내로 나가보면 굳이 약국이 아니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하는 상점들이 있어 비교적 손쉽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유가 생겼다고 다른 나라까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마스크로 위기를 맞이한 한 나라가, 그것도 대한민국의 온갖 악행을 자행해온 일본에서 도와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 너무 신박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황스러운데요. 일본의 어처구니 없는 마스크 구걸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일본 언론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한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도움을 요구하면서 시건방지게 이래라 저래라 조건을 달고 나섰습니다. 일본 의료 지원에 대한 자국 내 비판 여론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익명의 선의 베풀기를 직접 조언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마키노 요시히로 일본 아사히 신문 편집위원은 지난 포브스 재팬에 인도 분야까지 침범한 한일 간의 악감정이라는 컬럼을 기고했습니다. 이 컬럼에서는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몇 가지의 사실과 주장들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복수의 한일 관계자를 통한 한국으로부터의 물자와 의료 지원 논쟁의 내막을 공개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측에서 먼저 만약에 한국이 지원을 제의하면 일본은 수용할 것인가? 일본은 한국의 의료 지원을 요청할 의사가 있느냐는 등의 관측을 띄우며 일본 측에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일본 측은 꼭 지원해달라는 응답이 전무했고 일본의 고위 관계자는 즉답할 수 없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의료나 물자 지원은 정부 차원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 진행해주면 좋겠다고 답변한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본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일본이 너무 없어 보이지 않냐. 그리고 그렇게 일본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버리면 한국 측에서 요구할 문제들에 대해 일본도 요청을 들어줘야 되지 않냐. 도와줄 거면 일본 정부에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민간 차원에서 지원해라, 이런 것입니다. 일부 일본 정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고 일본이 코로나19 문제로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니 도움을 청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고 했지만 자존심 강한 일본 정부는 당장의 지원을 위해 한국에 고개를 숙이는 상황을 참아보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베 신조 총리가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간접적 요청을 요구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진짜 웃긴 사람들입니다. 현 대한민국 정권이 반일 기조를 강화시킨다는 주장과 함께 한국 내 일본 의료 지원 반대 여론이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불거졌다고 추정했습니다. 포브스 재팬에서는 현 정권을 지지하는 여당은 총선에서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기존 정책에 대한 보증을 받은 것처럼 징용공 판결과 위안부 문제 등으로 일본에 양보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일본으로부터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라는 청와대의 전제 조건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응? 어떻게 그건 알고 계시네요?
네, 지원 요청하기만 해보세요. 대한민국은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 때 도장 하나만 들고 오세요. 독도 대마도 7강국, 한국 영토 인정, 역사 왜곡 금지법, 동의하는 서류 몇 장의 도장만 찍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 의료 지원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정치 세력이 한국 내에서의 대일, 감정 악화도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해보자면 한국인 대부분은 일본을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몇몇의 사람들이 혐일 감정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충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지만 국제협력이 필요한 분야는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 내 익명 마스크 지원 운동인 타이거 마스크 운동에 빗대 한국에도 선의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이웃나라인 만큼 정치적 마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다만 이런 충돌에 의해 기후변화나 감염 등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분야까지 기능을 상실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전에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한국이 즉각 구조선발대를 피해 지역에 파견해 구호 활동을 벌였고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서울 동부 이촌동에는 일본인과 일본을 응원하는 힘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다.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도와주는 것이냐는 논조의 글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을 경악시키는 주장은 마키노 편집위원장 칼럼 맨 마지막 문단에 나왔습니다. 그는 차라리 일본과 한국이라는 꼬리표 달기를 그만하고 지원하는 쪽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지원받는 쪽은 그냥 선의로 받는 것이 어떨까? 지금도 일본 각지에서 나타나는 이름 없는 선의의 기부자와 그 마음을 존중하는 운동이 한일 간에 벌어지는 것은 무리일까? 라며 글을 맺었습니다. 한국이 지원해준다는 말도 하지 말고 지원을 갖다 바치라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 칼럼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익명기부에 대해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지원이 전부 익명 처리되고 있었던 걸 모르는 걸까? 이건 일본이 혐한 감정이 심하다는 반증이다. 절대 주면 안 된다. 익명 기부를 강요하다니 참 어이가 없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마키노 편집위원이 언급한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의 반응을 문제 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2011년 3월 당시 일본 포털 사이트 야후재팬에는 한국의 고액 기부 및 구호 물품 지원 소식이 보도되자 고맙다는 말보다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일본에선 한국의 기부 보도에 대해 한국은 일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나라다. 한국의 대기업 부품들은 80% 이상 일본에 의존하고 있으니 기부는 당연한 것이라는 내용이 베스트 댓글로 달렸습니다. 아울러 한국 물품은 품질이 나빠 일본에서 유통될 수 없다. 별로 반갑지 않다 등의 반응이 나오자 당시 국내 누리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동일본 대지진 때 우리나라에서 기부 성금으로 일본에 전달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자그마치 1000억 원입니다. 세월호 때가 1280억 정도 성금이 모였고 코로나19 성금이 2000억 중반대가 모였는데 일본 지진 때 1000억을 준 것입니다. 근데 일본이 저 따위로 나오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시 도와주고 싶을까요? 아닙니다. 한국도 도와주기 싫답니다. 한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 요청한 약 70여 개 국가에 공적 마스크를 순차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70여 개 국가에 일본과 중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식품의약처 안전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합동 정례 브리핑에서 마스크 지원을 공식 요청한 국가는 약 70여 개국인데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순차 지원할 계획이지만 일본은 제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 지원 대상 국가 선정 기준으론 코로나 확진 및 사망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 외교 안보 및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공급 필요성이 있는 국가,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요청하는 국제기구 단체나 기업 등 4가지를 뽑았습니다. 4가지 기준을 더 많이 만족할수록 우선순위가 더 앞쪽에 있다며 특히 외교 안보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포함한 것에 대해서 해외 확진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있어 방역이란 게 더 이상 한 국가의 이슈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중국은 마스크 공급국이라 판단해 지원하지 않기로 했고, 일본에선 마스크를 포함한 방역물품 지원에 공식 요청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국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한국의 지원도 못 받은 일본은 단단히 약이 올랐는지 일본에서 한국산 진단키트 업체를 놓고 신뢰도 흠집내기가 한창입니다. 한국산 진단키트의 70%에서 80%가 불량이라는 거짓 소문이 일본 내 각종 소셜 네트워크에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도 한국산 진단키트가 자국에서 사용되려면 일본 분자 진단과 동등한 수준의 정확도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키웠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원을 추진해도 일본 내 절차 등을 문제로 현장에서 사용하기까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일본 SNS에 소문을 증폭시키고 있는 데에는 일본 언론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고구통신은 보건소에서 불량 진단키트가 발견됐다며 한국산 진단키트 70%에서 80%가 불량으로 신뢰도가 떨어져 사용하면 안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삽시간에 유튜브나 SNS 등으로 현지에서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에서 불량으로 지목된 건 진단키트가 아닌 검체수송 배지였습니다. 검체수송 배지는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위해 환자에게서 채취한 콧물이나 가래, 피 등 검체를 검사 기관까지 옮기거나 보관할 때 사용하는 검사용 시약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 진단키트와는 다른 제품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관련 기업들은 현재까지 진단키트 성능에 어떠한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진단키트 업체 관계자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잘못 채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진단키트 자체에 문제가 없다며 분자 진단의 경우 정확도는 95%에서 99%로 세계보건기구가 표준검사법으로 채택할 정도로 높은 신뢰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의료진도 한국 진단키트의 정확도를 강조했습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관계자는 분자진단법은 매우 적은 양의 바이러스를 증폭하는 예민하면서도 정확한 검사라며 검사 오류 현상은 키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샘플을 제대로 채취하지 못했거나 샘플이 오염됐거나 환자 상태가 양성이나 음성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중간지대일 때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저기요, 그 아베 신조씨 달라고 구걸하다가 못 받으니까 품질에 이상 있다고 흠집내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줘요. 한 번 속고 두 번 속지 3번 속겠습니까? 참 아베 신조씨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상황에 따라 입장이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도 일본은 고노다로 씨가 만든 마스크 들어간 천 마스크도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집에서 강아지 끼고 놀면 되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그나저나 이번에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국가에 에디오피아도 포함되어 22개국 UN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한다는데요. 이렇게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분이 좋네요. 셀라시의 황제님과 강요부대원 여러분, 다시 한번 당신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